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은 어제와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내일부터 기온이 오르겠고요. 이번 주말 평년으로 또는 포근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송예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요즘 낮 동안에는 포근한 봄 날씨를 보이면서 봄이 다가왔음이 실감이 납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 즉 해가 없을 때는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면서 많이 쌀쌀한데요. 오늘도 하늘에 구름이 많이 지나면서 낮 최고 기온 그리 높지 못하겠습니다. 울진 9도, 영덕과 포항 11도, 경주 12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부터는 포근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하늘이 맑게 개기 때문인데요. 기온이 점점 오르면서 일요일에는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말 야외 나들이 계획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3월 중순부터는 경북 지역에도 개나리가 피기 시작하겠고요. 말이 되면 벚꽃도 고개를 내밀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현재 동해 먼바다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매우 높게 일고 있습니다. 대부분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인데요. 내일 오전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여 계속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은 하늘에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 11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 오전까지 비와 눈이 내리겠는데요. 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모두 6도가 예상됩니다.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전까지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동해 중부 해상은 바다의 물결 최고 6m까지 일겠고요. 동해 남부 해상도 최고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한동안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큰 일교차에는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제주 노선과 포항 김포 노선에 오는 7월부터 50인승 소형 여객기가 운항할 예정입니다. 인근 지역민들은 보다 쉽게 제주도와 서울을 오갈 수 있고 포항공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포항공항을 기반으로 한 지역항공사 포항에어가 소형 항공기 운항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달 안에 1호 항공기 계약을 하고 다음 달 포항 본사를 개소한 뒤 오는 5월 50인승 여객기를 도입해 7월부터 포항 김포, 포항 제주 노선에 운항하기로 했습니다. 포항 김포 가는 하루 5왕복, 포항 제주 가는 오전 오후 1회씩 2왕복 운항할 계획입니다. 당초 49% 지분을 참여하기로 한 중국 파트너사가 사드 배치 계획으로 참여를 포기했지만 포항시는 계획에 차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드 문제 등 이런 문제로 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현재는 동아에서 전체적으로 투자하는 걸로 그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항에어의 자본금은 100억 원, 포항시와 경상북도는 항공사가 취항 90일 전 운항 증명을 받으면 각각 20억 원씩 출자하고 대신 결손 보조금은 지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수익성입니다. 우리 포항 서울 수요만 해도 연간 97만 통행이 있고 과거에 제주 수요도 연간 한 6만 수요가 있기 때문에 수요는 충분한 것으로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포항에어는 6월과 12월에 같은 여객기를 한 대씩 더 도입하고 앞으로 울릉도와 흑산도, 여수 등지로도 노선을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에어가 본격 운항하면 포항 김포가는 기존의 하루 2왕복하는 대한항공과 경쟁이 불가피하고 존폐 위기에 처한 포항공항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1년치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할인해주는 선납제도가 3월과 6월, 9월로 다양해졌습니다.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10%, 3월에 내면 7.5%, 6월에는 5%, 9월은 2.5% 할인받을 수 있는데 신청은 시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 전화로 하면 됩니다. 연납으로 미리 납부하고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할 때는 일할 계산에 돌려받을 수 있고 차량 이전 등록할 때 승계도 가능합니다. 지난해부터 학교 우유급식에 최저가 입찰제가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업체들이 학생 수가 적은 학교에선 수지가 안 맞다며 발을 빼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교생이 60여 명으로 팔공산 자락에 있는 경북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직원들이 직접 6km 떨어진 업체에 가서 우유를 실어오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우유 업체들이 이 학교의 우유급식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진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배송 거리 문제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끓이다 보니까 입찰도 어렵고요. 실제로 입찰이 대부분 되지 않았고요. 이런 현상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우유급식 최저가 입찰제 뒤 불거졌습니다. 정부 고시 가격은 200ml 한 팩에 430원이지만 일부 우유 공급 업체들이 200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입찰에 출혈 경쟁을 벌이다 중도 포기하기도 하고 소규모 학교는 입찰 자체를 꺼리고 있는 겁니다. 작은 규모의 학교지만 학생들의 성장 발달에 우유가 필요한 거라서 전교생 중에 대부분의 부모들이 원합니다. 더욱이 같은 경북 지역 내에서도 학교의 위치에 따라 우유값이 달라 학부모들의 부담도 천차만별입니다. 우유급식은 국가 시책 사업이지만 지역 간의 차별이 생겼고 그나마 산간 지역 소외를 막기 위해 농림부가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단가에서 50원 더 추가해서 480원으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농림부에서도 이제 그런 계획 지침이 와서 저희가 그건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교육청은 이런 차별을 없애기 위한 지원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일정 금액 미만의 공공조달시장에선 최저가 입찰제를 폐지한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대책 마련은 지지부진해 급식 우유가 차별이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건물 매입이나 임차 시 해당 건물의 내진 설계 여부와 내진 성능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때 건축물의 내진 설계 여부와 진능력을 반드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포함하고 이를 설명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또 올해부터 건축물 대장과 건축물 머릿돌에도 내진 성능 정보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포항 테크노파크 경북 소프트웨어 융합센터가 소프트웨어 융합 사업에 소중한 역할을 하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의 중소기업들은 다양한 기술 개발과 교육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박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사업 설명을 듣는 경북 지역 산학연 관계자들의 눈빛이 진지합니다. 특히 R&D 기술 개발과 벤처기업 육성 생태계 조성, 인력 양성 지원에 대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실시하는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사업에 선정된 경북은 올해 3차년도 지역 특화 산업과 우수기업 발굴에 나섭니다. 지역의 ICT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그동안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R&D나 또 인력 양성, 또 상용화에 초점을 맞추어서 다양한 사업을 연차별 단계별로 진행되는 각 사업은 경북 소재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의 기술 개발과 네트워크, 교육 등을 지원합니다. R&D 기술 개발 사업비는 18억 원, 벤처 기업 육성 생태계 조성에 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경북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사업은 지난해 기업 지원 사업을 통해 특허 출원 등록 55건, 소프트웨어 등록 32건, 소프트웨어 인증 21건, 시제품 제작 39건 등의 성과를 냈습니다. 실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기술 개발하는 데 있어가지고 실제 기업체에서는 부담이 되는데 이런 지원 사업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북 소프트웨어 클러스터 사업이 기업의 고부가 가치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신성장 동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포항시가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케팅 비용 지원에 나섭니다. 지원 분야는 기업 홍보 영상 제작과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홍보 리플렛 제작 등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10여 개 지역 중소기업을 선정해 모두 2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포항시 투자기업지원과나 경북 동부경영자협회로 문의하면 됩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촌에서는 요즘 논밭두렁을 태우고 있는데요. 정작 해충 방제 효과는 적고 산불 위험만 높다고 합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산림청 산불 진화 인력들이 들판으로 출동했습니다.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농민 대신 논밭두렁을 태우고 농업 부산물은 파쇄 처리합니다. 산불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직접 나선 건데 소각 금지 기간이 시작되면서 이제는 대신 불을 놓을 수도 없습니다. 소각은 금지됐지만 논둑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별다른 안전장비 없이 논두렁을 따라 불을 놓고 있습니다. 들쥐, 또 해충들이 없음으로써 좀 깔끔하지 않아도 태우는 이유가 다 있겠죠. 해충을 잡기 위한 관행이지만 실제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농촌진흥청 조사 결과 논밭두렁 태우기로 없애는 곤충의 89%는 거미 같은 익충이고 해충은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불로 인한 피해가 더 크고 또 익충을 죽임으로 해갖고 방제 효과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임야 화재 400여 건 중 절반 이상이 논밭두렁을 태우다 발생했습니다. 실수로 산불을 냈다 하더라도 같은 산림보호법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산림청은 이번 주 산불 위험이 올 들어 가장 크다며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특별 비상근무 체계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포항시 북구 대신동에 자리 잡은 포항 북부시장이 영일대 북부시장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포항시는 북부시장 상인회에서 시장 명칭을 영일대 북부시장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해 지난 10일부터 포항 북부시장을 영일대 북부시장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인회는 시장 인근에 위치한 관광명소인 영일대 수욕장과 연계한 명칭 변경으로 북부시장에 대한 대외적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시장 명칭을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3년 연속 수출이 줄어들고 있고 감소폭도 다른 지역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비관세 보복도 가시화되고 있어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대구와 경북 지역의 수출은 전년보다 10.1% 줄었습니다. 2014년, 2015년에 이어 3년 연속 감소세입니다. 문제는 수출 감소폭도 다른 지역보다 크다는 점입니다. 2015년 기준으로 대구 경북 지역 수출이 우리나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밑으로 떨어지면서 국내 5개 경제권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신 서비스업 비중은 70%가 넘으면서 소비도시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섬유 산업의 생산 기지가 많이 쇠퇴하고 그다음에 경북에 있는 생산 기지들이 베트남으로 이전하면서 연관관계에 있는 대구가 이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모하면서 여기에다 대구 경북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비관세 보복까지 더해져 위기감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대구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부품과 전자전기 제품, 섬유류의 1월 대중국 수출이 10% 이상 감소했습니다. 통관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관이 제때 안 되면은 자동차 부품의 경우는 일정을 못 맞추면은 고객사 생산 공장이 스톱되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소비자들이 한국 제품에 대한 거부감이 아주 심각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광저우에 박람회가 있어서 찾아갔었는데 작년과는 확연히 다른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구시는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 수출 지역을 동남아나 아프리카 등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번이 위기지만 기회가 되라고 생각합니다. 밖에 나가보면 우리 이 제품에 대한 우리 브랜드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은데 지금 중국이라는 데는 안 좋아할 수 있습니다. 3년 연속 수출 감소라는 현실에다 중국의 사드 배치 보복이라는 심리적 압박감까지 더해지면서 지역 수출 전선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포항 남부경찰서는 속도 제한 장치를 불법으로 해제하고 대형 트럭을 운행한 혐의로 56살 한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한시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최근까지 화물차의 시속 90km 이상 운행할 수 없게 설계된 속도 제한 장치를 불법으로 해제하고 자신의 6.5톤 트럭을 시속 150km까지 달릴 수 있게 상향 조정해 과속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속도 제한 장치를 불법으로 해제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울진 후포 울릉노선 선사가 정상가 6만 원인 운임을 만 원에 할인하는 이벤트를 시행해 경쟁업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JH페리는 동절기 휴항이 끝나는 이달 17일부터 6월 11일까지 편도 기준 일반석 만 원, 우등석 2만 원에 이용할 수 있는 조기 예매 할인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JH페리 측은 1회 운항의 할인 대상자를 최대 30명으로 제한해 할인 충격을 줄였다고 밝혔지만 포항 울릉노선 선사들은 경쟁 노선 죽이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윤종호 의원이 원전 운영 허가 기간을 제한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사업자가 제출한 기존에는 원전 사업자에게 설계 수명에 따라 운영 허가를 내주던 것을 최초 10년 후 5년마다 변경 허가를 갱신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현행법은 운영 변경 허가 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 설계 수명이 곧 운영 허가 기간으로 운영돼 새로운 평가 기준과 최신 기술이 개발돼도 사업자가 수십 년간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는 허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불법 정치자금 7,050만 원을 수수한 임광원 울진군수와 후원 회장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임 군수는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 때 후원 회장 A씨와 건설업자로부터 각각 2천만 원과 2,500만 원을 수수했습니다. 또 당선 직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자 후원 회장 A씨와 선거기획본부장 B씨로부터 변호사 선임비로 각각 550만 원과 2천만 원을 대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임 군수는 정년이 지난 선거기획본부장 B씨를 법률과 정관, 인사규정을 위배해가면서 울진군 의료원 처장으로 부정 채용한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5월 조기 대선이 실시됨에 따라 선거 사무 관계자가 되려는 통, 리, 반장 등은 오늘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선관위는 통, 리, 반장과 주민자치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가 이번 대선에서 투표 참관인 등 선거 사무 관계자가 되려면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 규정에 따라 오늘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선거 사무 관계자가 되기 위해 직을 그만둔 때에는 선거일 후 6개월 이내에는 복직될 수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수원이 발주한 원전 비파괴 검사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지스콥과 고려공업검사 등 7개 업체에 대해 과징금 49억여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7개 비파괴 검사 업체가 2006년부터 6년 동안 한수원이 발주한 원전 검사 용역 입찰에서 낙찰 예정 업체와 투철 금액을 미리 정하고 낙찰받은 물량을 함께 나눠온 혐의입니다. 한편 이들 검사업체의 담합을 통해 비파괴 검사가 이루어진 원전은 신월성 1, 2호기, 신울진 1, 2호기 등 모두 8개 원전으로 드러났습니다. 포항 구룡포 앞바다에서 어선과 충돌해 6명이 사망, 실종하는 사고를 낸 홍콩 선적 인스피레이션 레이코 선장인 40살 추모 씨 등 중국인 선원 3명이 벌금만 내고 최근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당초 이들을 선원 6명 사망과 실종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지만 검찰과 해경은 침몰한 주영호에서 기름이 새 한국 배타적 경제수역 내 바다를 오염시킨 해양환경관리법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외국 선박과 외국인에 대한 벌칙 적용 특례에 따라 중국 측이 처벌해야 할 이들을 국내법으로 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3명과 선주까지 4명이 벌금 1억 2천만 원을 내 출국 금지를 풀었다고 말했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학교폭력의 저연령화 추세에 따라 초등학교에 대한 학교폭력과 교통사고 예방을 강화합니다. 경찰은 우리 아이 안전하게 학교 가기 캠페인을 통해 3, 4월 2달 동안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 초등학교 주변 유해 환경 개선에 집중합니다. 한편 지난해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28건 중 20건이 초등학생으로 스쿨존 내 사고는 감소하고 있지만 초등학생들의 사고 비율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낮 동안에는 포근한 봄 날씨를 보이면서 봄이 다가왔음이 실감이 납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 즉 해가 없을 때는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면서 많이 쌀쌀한데요. 오늘도 하늘에 구름이 많이 지나면서 낮 최고 기온 그리 높지 못하겠습니다. 울진 9도, 영덕과 포항 11도, 경주 12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부터는 포근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하늘이 맑게 개기 때문인데요. 기온이 점점 오르면서 일요일에는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말 야외 나들이 계획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3월 중순부터는 경북 지역에도 개나리가 피기 시작하겠고요. 말이 되면 벚꽃도 고개를 내밀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현재 동해 먼바다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매우 높게 일고 있습니다. 대부분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인데요. 내일 오전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여 계속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은 하늘에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 11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 오전까지 비와 눈이 내리겠는데요. 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모두 6도가 예상됩니다.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전까지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동해 중부 해상은 바다의 물결 최고 6m까지 일겠고요. 동해 남부 해상도 최고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한동안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큰 일교차에는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